여기서 맥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. 한 분밖에 안 계세요? 그러면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. 뭐 다 맥을 써보셨다 하면은 약간 짚고만 넘어가면 될 문제지만 맥을 처음 써보신 분들은 윈도우랑 너무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. 한국 가격은 36만 9천 원이고 미국 가격은 300달러인데 뭐 우리 돈 해봤자 35, 6만 원 많아야 그거니까 정품으로 쓰기에 충분히 좋고요. 그 다음에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한 개를 정식으로 구독하더라도 두 명이 동시에 로그인을 하면 한쪽은 튕겨나가요. 쓰면 안 돼요. 정식 사용자는 한 명만 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. 여러 대 깔아도 되지만 실행은 안 돼. 근데 팝컷은 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설치하면 그냥 막 옮겨다니면서 동시에 틀어도 상관없어요. 이번에 처음 써본 분도 계시겠죠? 되게 낯설어요. 특히 가장 낯선 게 운영체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교육 나가보면 운영체제가 뭐야라는 질문부터 대부분의 컴퓨터는 그냥 윈도우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한테 맥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. 맥은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고 일종의 한국 사람과 일종의 서양 사람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생긴 건 비슷하고 하는 일은 같지만 완전히 사고 방식이 다른 거죠. 그래서 이 사고 방식, 애플만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편집이 쉽지 않고요. 파이널 컷 기능만 배운다고 그게 쉽게 내 걸로 만들긴 어려울 겁니다. 얘들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만드니까 안정적인 것 때문에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쓰려면 진입 장비가 너무 높아요. 컴퓨터가 비싸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팝컷을 쓰고 싶은 분들은 일단 맥을 써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쉽게 도전을 못 하시죠. 근데 아무튼 여기서 교육을 배우셨는데 아니다 싶으면 안 쓰시는 게 나아요. 왜냐면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돈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 맥 OS는 윈도우랑 비슷한 운영 체제입니다. 윈도우는 다 오래 쓰셨죠. 10년, 20년 쓰셨을 텐데 맥도 마찬가지로 그냥 운영 체제 중에 한 개예요. 그런데 생긴 것부터 다르고 처리 방식이나 그런 게 달라요. 윈도우는 다 익숙하게 쓰시나요? 나는 윈도우 내가 쓰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별 문제 없다. 근데 맥은 초반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. 그중에 이 개념이 우리 편집할 때도 제일 발목을 잡을 겁니다. 샌드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? 우리 말로 번역만 하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. 모래상자. 애들 여기도 좀 그런 개념이에요.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에 모래 꽉 차 있죠. 바깥쪽은 그냥 보도든가 다른 주차장 그런 거예요. 아파트에 가면 모래상자를 해놓은 이유는 여기서만 놀아라 라는 말입니다. 똑같은 개념으로 맥은 애플은 그런 개념의 파일 관리 책을 갖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. 디카에서 하드에다 저장을 하세요. 그리고 편집할 때는 그 파일을 그냥 갖다 써요. 근데 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. 그러니까 일단 내 프로그램 저장 공간으로 얘 파일을 한 번 더 갖고 올래. 그래서 뭐 프로그램마다 뭐 파이널 컷 프로면 파이널 컷 프로고 뭐 키노트면 키노트별로 자기 저장 공간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. 내가 여기 분명히 메모리 카드에서 난 여기 두고 외장 장치에 두고 갖다 쓸래 라는 개념이 억지로 하려면 하는데 기본 세팅으로만 하면 다 한 번씩 복사를 더해요. 디스크 포맷 방식 아시나요? 저 들어보셨어요? FAT32, NTFS, macOS 저널링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고 XPAT 다 들어보셨나요? 다른 분도 계시고 이제 저게 무슨 암호인가 하실 텐데 디스크를 쓰려면 여기 뭐 외장 하드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건 모든 디스크는 다 자기만의 고유한 포맷 방식이 있어요. 포맷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다 지우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파일을 쓰고 읽는 방식이 있어요.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는데 윈도우 쪽에서는 여기 있는 NTFS랑 FAT31을 썼고요. 이거는 정말 옛날부터 썼고 한 10몇 년, 20년 전부터 이게 나왔어요.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맥은 그 포맷 방식이 전혀 달라요. 저거랑 달라서 하다못해 윈도우에서 USB 메모리 쓰시죠. 그거를 맥에 꽂아요. NTFS로 포맷된 메모리나 외장 하드를 맥에 꽂으면 읽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쓰지 못해요. 내가 영상 편집 열심히 해가지고 보내고 싶은데 외장 하드에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. 내 거 왜 안 돼? 고장났나?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오른쪽 파일 정보, 디스크 정보 속속 눌러가지고 NTFS구나. 그러면 다른 방식의 디스크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. 왜
내 컴퓨터 윈도우에서 잘 되는데 맥에서 안 돼?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파일 운영체제가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이런 고유한 자기만의 포맷 방식을 써요. 그러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?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제3자 같은 제3의 편집방 포맷이 생겼어요. 엑스팻이라고. 이걸 쓰려면 처음부터 디스크를 그걸로 포맷하셔야 돼요. 이제 앞으로 난 편집해봐야지 하고 외장하드 사시잖아요. 그러면 기본 포맷은 다 이걸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상태로는 윈도우에서 쓰고 읽기가 되지만 맥에서 안 되니까 나는 맥에서 주로 쓸 디스크야 라고 한다면 이걸로만 하셔도 되는데 윈도우도 왔다 갔다 하고 싶어 라면은 엑스팻을 포맷을 하셔야 돼요. 그거는 이따가 탐색기 같은 거 만져볼 때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이런 파일 방식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파일 관리 체계가 거의 차이는 없는데 이게 없어요. 단축키가 없어요.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면 꼭 마우스와 여기 있는 기능키 중에 한 개를 눌러야만 되지, 안 그러면 컨트롤 C, 저쪽에서 컨트롤 V, 원본 지우고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되죠. 근데 단축키만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마우스랑 같이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번 키보드 보세요. 키보드 빼서 보시면은 처음 보는 아이콘들, 기능키들이 있어요. 처음 보시죠? 몇 개. 이렇게 생긴 거. 커맨드 키 윈도우에 없죠? 윈도우 컴퓨터 키보드에 없죠? 쉬프트는 있어요. 옵션도 없고요. 컨트롤은 있는데 이런 아이콘은 윈도우 키보드에 없어요. 펑션 키는 뭐 노트북 같은 데는 다 있으니까 넘어가고요. 근데 이 옵션은 그냥 Alt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Alt 키인데 이름만 다르다면 가장 큰 차이가 컨트롤 키랑 커맨드 키예요. 근데 저게 많으면 복잡한 건 맞는데 저걸 조합해서 기능을 단축키로 하기엔 더 좋아요. 같은 키라면 이게 없이, 이거 두 개 없이 Shift랑 컨트롤 Alt 세 개로만 쓰셨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한 두 개가 더 생긴, 한 개인가? 한 개가 더 생긴 거예요. 그럼 단축키를 잘 알아야 편집이든 뭐든 맥에서는 일을 빨리 할 수 있어요. 윈도우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기능키가 한 개 더 달려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널 컷 프로 만지실 텐데 단축키 몇 개 정도, 한 10몇 개는 알려드릴 거예요. 그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뭐 외워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이 엉기만 하면 움직일 수 있게 소화를 하셔야 편집이 빠르지, 마우스를 일일이 누르면 아주 느리고요. 그럴 바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안 외우고 직관적으로 누르기에는 굳이 컴퓨터 쓰실 필요 없고요. 저거를 잘 쓰시면 좋아요. 가령 윈도우에서 무슨 파일 찾아보셨나요? 찾기 기능 어떻게 하죠? 컨트롤 F 눌러서 해도 되고 시작 버튼 누르면 찾기라고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 입력하면 뜨잖아요. 요즘 한 윈도우 10 돼서 좋아졌지 옛날 윈도우 7 시절에는 되게 느렸고요. 안 나오는 파일이 더 많았어요. 근데 맥은 10몇 년 전부터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이 좋아서 탐색기 파일 분류 안 하는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. 저같이. 그러면 그냥 검색어만 넣으면 순식간에 떠요. 그러니까 평소에 얘가 어디 있는지를 다 찾아두는데 그런 기능을 팝컷에서 편집할 때 쓰실 수도 있고요. 특히 태그 기능. 태그랑 메타데이터를 잘 쓰시는 게 앞으로 금방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태그는 많이 들어보셨죠? SNS 같은 거 쓰면서 해시태그 같은 거, 그러니까 꼬리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메타데이터는 내용물이 아닌 그걸 둘러싼 정보들.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찍으면 거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갈까요? 날짜, 시간, 장소,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는 이런 밝기, 조리객각, 셔터 스피드 이런 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사진 한 장에 그림만 있지만 그 파일의 속성을 열어보면 10개 이상의 메타데이터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?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면 팝컷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편집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으로 동영상을 다 분석해줘요. 내가 찍은 영상을 다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이게 두 사람이 나오는지 한 사람이 나오는지 혹은 얼굴만 클로즈업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지가 다 스스로 뒤에서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일일이 다 돌려보고 이거는 사람, 이거는 배경 이렇게 찾았잖아요. 근데 이제는 검색어만 넣으면 얘가 웬만하면 찾아줘요. 또 하나는 설사 얘가 못 찾아줘도 처음에 파일을 한번 편집하기 전에 이만큼 있잖아요. 그걸 집어넣을 때 파일마다 속성을 붙여줘요. 이거는 사람, 이거는 밤, 이거는 동물 넣어주시면 나중에 파일 찾을 때 검색어만 프로그램 안에서 하면은 파일을 뚝딱 찾아주니까 편집이 쉬워지거든요. 근데 이거 몰라도 할 수는 있지만 알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어요.